내가 딱 듣다가 느낌이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런 다음에 핸드폰 줘보라고 했는데 이거 메모지 달라고 해가지고 사모님 핸드폰에 도청 앱 설치된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걸 줘보라고 그래도 뒤로 이렇게 앱을 딱 보니까 근데 앱이 깔려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떠들어댄 게 문제인 거야. 남편이 이게 도청 앱이 사실이면 내가 누군지도 알아. 도청 앱에 번호까지 다 뜨거든요. 내 번호까지 다 알지. 임병수 탐정이라는 것도 알지. 아 근데 형사 고소 당할 일이 남았겠구나. 자기소개 한 번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14년차 탐정이고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방송을 운영 중인 임병수 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또 몇 번째 출연이셔가지고 되게 네. 반갑게 맞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불륜에는 아무리 사이다가 없다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제 바람이기도 한데요. 네. 기억에 남으시는 불륜 사이다 썰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남편이 38이고 의뢰한 사람은 35, 3살 어렸는데 애기들이 어리죠. 남편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방광역시의 유통회사예요. 거길 다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38살짜리 애아빠가 50대 초반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 50대 초반 여자를 찍어서 보냈더니 자기 회사 다니고 있는 그 지점의 지점장이에요. 그 유통회사에 사진을 보여줬는데 기겁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원래 소문이 안 좋대요. 좀 반반하거나 괜찮은 남자를 다 잡아먹는데 여자 집 지점장이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런 소문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희생양이 자기 남편이 이번엔 된 거야. 5, 6개월 정도 된 상태였거든요. 네. 자기가 볼 때 한 달에 2-3번씩 그런데요. 여자들은 알거든. 한 달에 2-3번씩 5, 6개월이니까 한창 뭐 이제 불이 올라 있을 때지 이제. 추적을 했는데 무인텔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약간 외진대로 딱 들어가서 무인텔을 들어갔는데 1층짜리 무인텔이에요. 무인텔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모텔은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뭐 주차하고 타고 뭐 이런 거를 찍을 수가 있고 아니면 주차된 거를 영상 간판 나오기 위해서 돌려치기 해가지고 영상에 담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을 특정해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증거보전 신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모텔 주인이 손님 떨어진다고. 어쨌든 그런데 무인텔은 방마다 차가 들어가잖아요. 차가 들어가서 블라인드가 쫙 내리니까 한 번도 안 가보신 표정이시네요. 네, 몰랐어요. 그렇죠? 벌집처럼 차가 그대로 들어가요. 우리 차고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인 호텔은. 일반 호텔은 주차된 게 호텔 주차장 안에 보면 세워져 있잖아요. 네, 여러 차가. 대가. 네, 근데 무인텔은 하나의 차고지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101호, 104호, 104호 쫙 있으면 그 안에 차가 쏙 들어가죠. 그럼 뒤에 이제 문이 이렇게 닫혀요, 자동으로. 닫힌 다음에 차에서 내리죠. 내리면 다락방처럼 계단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위에서 치고 돌다가 다시 내려서 잉 열리고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인텔이에요. 하나하나 다 열고 다녀야 주차된 걸 찍을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열다가 형사고소 당하죠. 모텔 주인한테. CCTV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인텔로 들어가면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영상에 담고 증거보전 신청하고 그게 다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지 않는 이상 얘네들이 무인텔을 딱 들어갔으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는 약간 시골이라 증거보전 신청을 해도 주인이 안 보여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결정문이거든요. 증거보전 신청이 뭐냐면 모텔 안에는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CCTV를 보여줘라 이렇게 법원이 명령하는 거야. 그걸 보여달라라는 거를 변호사가 법원한테 증거보전 신청이라는 걸 하면 법원이 딱 보고 네가 쳤구나. 결정문이라는 걸 발부를 해줘. 그럼 그걸 들고 가서 법원에서 결정문 받아왔으니까 보여주세요. 이런 거거든. 근데 이걸 보고 거기에 강제될 필요는 또 없어요. 모텔 주인은. 대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다 돈인데 소문 잘못 나면 대부분 다 불륜이니까 이런 걸로 많이 오겠지 또. 그래서 CCTV 지워졌습니다. 우리 모텔은 3일이면 다 지워집니다. CCTV 고장났습니다. 이러면 안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 잡기가 굉장히 난해하죠. 근데 여기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오라고 그랬어 다. 웬만하면 현장 안 부르거든요. 근데 조용히 이제 증거 수집하고 뭐 이렇게 하고 빠지는데 와이프로 오는데 대신 일가 친척들 다 오라 그러지. 그 되게 동네 유지가 있어. 그러니까 와이프의 친척이거든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쪽 지역사회에서 하여튼 뭔가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모나 고모 뭐 이런 친척이거든. 근데 거기가 이제 억양이 센 동네예요. 말투라. 들으면 막 정신이 나가 막. 우리 서울 말하는 데는 틀려요. 그래서 와라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고 옮겨요. 네. 총 8명이 왔어. 그래서 딱 왔는데 내가
어디에 다 집결을 시켜. 의뢰는 애 안고 이렇게 오고 막내 안고 오고 차 2대 와라 무조건. 차가 한 대만 오면 정문 후문 2개 있잖아요. 네. 하나는 내가 지켜야 되잖아. 네. 하나는 여기가 지키고 어디로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쪽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연루가 될 수 있잖아. 당신 뭐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탐정은 원래 바람처럼 들어갔다가 이슬처럼 사라져야 되니까 흔적을 안 남겨야 돼. 그 싹 빠져야 되는 거거든. 그 의뢰인한테도 좋은 거고 변호사도 업무하기가 그게 더 쉽고 서로 편하고. 그러고서 이제 빠져야 되니까 차를 2대로 와라. 오케이 했어. 총 8대가 이 차에 4명, 이 차에 4명이 다 온 거야. 다 여성이야, 다 여성들 막. 이모, 공모 뭐 이런 거에 친구의 그 기업 대표니까 여직원 2명 불러가지고 한 50대, 60대 아줌마 포함해가지고 한 4대가 딱 온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작전 명령을 내가 브리핑을 하는 거야. 여기 이게 구조가 모텔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지금 들어가가지고, 아까 8시 들어갔으니까, 대신 여기가 최대 4시간이다. 작전 회의를 해, 내가. 오늘 애가 뭐라 해서 오늘 10시 반에 들어온다고 했대. 그럼 얘가 지금 들어가는 게 몇 시니까, 빨리빨리 하고 있을 거다. 한창 치고 있을 거니까 내가 볼 때 한 9시 반에서 동네 거리가 있으니까 한 9시 2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는 무조건 나온다. 그때 스탠바이 하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 영업방해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라. 그러니까 입구가 딱 있으면 옆에 CCTV 없는 데서 차를 대고 있어라. 위치까지 선정을 해줘. 매복 위치. 나는 지령을 하는 거야 전화로. 지금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얘기하다가 혹시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9시 한 20분 되니까 전화를 해. 이러고 전화 받았대. 그럼 그냥 끝난 거다 이제. 식구는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그 와중에 의뢰인도 막 웃고 난리가 났어. 자기네들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그래서 나오는데 결론은 탁 나오잖아요. 계속 막으면 안 되고 나올 때 차 소리가 딱 나잖아요. 그냥 탁 막아버려. 남편 손을 딱 가로막고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 여기 있는 차도 이제 쫙 와. 옆에 후방 지원. 차가 2대가 딱 왔잖아요. 딱 나온 다음에 역사를 딱 잡어. 여자애를 상간녀를. 한 아줌마 뒤에서 머리채를 잡어. 그러니까 애가 보세요. 지금 그 배꼽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잡혀서 끌려 나오는데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댕이를.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지고 잡히니까 타이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자기 차 타에다가.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법상 체포죄 관금죄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형사 고소하면 체포 관금죄로 기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처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되게 무서운 게 나 벌금 맞아도 괜찮아.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꽂히면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걔를 차에 태워가지고 딱 나갔는데 걔가 나이가 52세인가 53세였는데 애가 둘인데 하나는 20살인가 그러고 하나는 군대 갔어. 그러니까 그때가 일요일 밤이었거든요. 지점장이. 그걸 이미 알고 있지. 남편을 통해서 알았겠지. 그 여자에 대한 신상을. 미리 이제 A4 용지로 다 준비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육하 원칙 진술서를 받는 거야. 언제 어디서 몇 번 봐서 어디서 쳤고 다 써있. 다 쓰게 만들어. 차 안에서 다 쓰게 한 다음에 다시는 만나면은 1억을 뭐 즉시 지급하겠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뭐를 하냐면은 그날이 일요일 밤이니까 하나는 대학생이 하나는 군대 갔다 그랬지. 아들 둘이고 남편이 있고 너희 집 어디요? 지금 말투가 나와버리네. 너희 집 어디요? 머리 자꾸 흔들어 버리니까 싹싹 비는 거예요. 지점장이니까 회사에 알리지 마라. 그리고 남편한테 알리면 큰일 나잖아. 그 걔를 차에 태운 다음에 가자. 너네 집 아니까. 지점장이니까 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이제 잠시 상간녀로 빙의가 돼 보시는 거예요. 상간 딱 입장에서 찍고 딱 나왔는데 머리채 잡히고 차에 딱 타가지고 다 쓰래 거기다가. 다 쓰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으로 가자. 지금 너 남편하고 아들이 있는 데로 가자. 이러면 그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근데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소장을 다 써가지고 왔어 이미. 소장을 받을 때는 보통 집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직장으로 보내야 돼 소장을. 변호사들이 그걸 코치해줄 거예요. 타격감 있는 곳을 보내야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가라 그래. 소장을 들고 우편으로 안 보내고 등기로 안 보내고 일요일 밤에 똑똑똑 두드려. 들은 다음에 홍길동 씨야. 홍길동 씨 와이프가 외도를 해. 그럼 여자가 이름이 뭐 김말순이야. 김말순 씨 집인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일요일 저녁 8시에 저녁 먹고 TV 보는데 엄마 누구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남편이 나왔어. 김말순 씨 집인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전달하러 왔다고. 이혼 전문이라고 꼭 싸나지 위에다가 로펌 위에다가 매직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당사자 아니면 안 돼요. 남편이세요? 안 돼요. 김말순 씨한테 직접 전달해야 돼. 누군데요? 제가 남편이에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해요. 더 미친다니까? 지금 뭐 애엄마가 없나? 그럼 다시 올게요. 그럼 가. 미쳐버리는 거야. 아니 매기는 거죠 완전히. 근데 이거를 제3자한테 알리거나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나는 그 여자한테 전달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직장도 그 여자 이름 또박또박 써가지고 어디 무슨 지점 점장 누구 뭐 이렇게 걔한테 보내는 거야 직장인. 근데 걔는 이제 점장이니까 집이 또 타격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싹싹 피는 거야. 이거 소송하면 위자료가 보통 한 최대 3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3천만 원 지금 입금해드릴게요. 제발 막 싹싹 그 자리에 3천만 원 이체해줬잖아요. 그 전화 와가지고 탐정님 고맙습니다. 나는
나는 얼마 안 받았는데. 그게 좀 사이다였죠. 남편은 거기에서 집까지 걸어서 2시간인데 걸어갔대요. 차 뺏고 이 차는 너가 타라잉 그러고서 얘 태우고서 막 조지는 거야 가서. 탐정일을 하시면서 좀 난처한 의뢰였다 하는 것도 있으셨을까요? 지역의 유지, 잘 아는 지역의 유지인데 제 고향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 여자분이 소개를 한 거거든요.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소개한 분하고 그 여성분하고 저하고 셋이 만났어요. 남편이 자기를 매일 협박을 한대요. 왜 협박을 하냐? 널 죽여야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한대. 왜 죽이려고 협박을 하냐?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거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니까 다 말씀드려 이러는 거야. 뭐 얘기해라. 근데 이 여자가 7층짜리 빌딩인데 거기서 3층 4층을 전체를 크게 식당을 해요. 7층에 헬스클럽이 있거든. 7층 헬스클럽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무인텔을 2번을 갔대. 의뢰인이 하는 얘기가 내용인즉슨 남편이 저를 협박해요. 남편의 증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남편이 여자가 있대. 여자가 있고 나를 죽이려고 매일 협박하고 나를 때리려고 윽박지른대. 얼핏 들으면 나쁜 놈이죠. 근데 막 이러다가 왜 그렇게 질문하잖아. 우리는 왜 그랬는지 인과관계를 알아야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안 다치고. 실은 7층에 있는 그 아저씨랑 무인텔을 2번을 가서 아까 그 무인텔 2번을 가서 2번을 잤대. 낮에. 그게 최근에 언젠데요. 2주 전이래. 얼마 안 됐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무인텔 이름을 남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린스 무인텔이다. 그러면 프린스 무인텔 좋았냐? 이러고 괴롭히는 거야 계속. 어머 무슨 소리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어머 당신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어색하게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얼마나 놀래겠어. 좋았냐? 뭐 이러는 거야 이제. 그럼 뭐 과외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아까 좀 흐리멍텅 우유부단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지역이거든 거기가. 그럼 얘는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몇 시에 뭐 2시 반에 들어가고 한 번 더 갔더라 뭐 이러는 거야.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를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이렇게 찾아주는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탐정 업체들이 그런 거 하는 데도 있고 거기 가가지고 카센터 올려가지고 위치 추적기 있는지 다 찾아봤는데도 없대. 이걸 어떻게 알지? 한 번은 자기 차로 가고 한 번은 그 남자 차로 갔다는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딱 듣다가 느낌이 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이런 다음에 핸드폰 줘보라고 했는데 이거 메모지 달라고 해가지고 사모님 핸드폰에 도청 앱 설치된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일로 줘보라고 그래도 뒤로 이렇게 앱을 딱 보니까 그 숨겨놓은 앱 같은 거 쫙 펼쳐지면 알 수 없는 애 갤럭시 마크 뜨고 뭐 이런 게 뜨거든요. 근데 앱이 깔려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썼지 옆에다가 이거 당장 해제하면 안 되잖아. 블랙박스 지우는 거랑 똑같은 행위잖아 그게. 그러니까 썼지 옆에다가 세컨폰을 하나 개통을 해라 내일. 선불폰으로 나랑 연락할 수 있는 폰으로. 이건 하지 말고 이거 도청되고 있다. 카톡이니 뭐니.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우리가 떠들어댄 게 문제인 거야. 남편이 이게 도청앱이 사실이면 내가 누군지도 알아. 도청앱에 번호까지 다 뜨거든요. 내 번호까지 다 알지. 임병수 탐정이라는 것도 알지. 이제 형사 고소 당할 일이 남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 다음날에 이제 현장을 딱 붙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계속 이어폰을 안 끼던 사람이 계속 이어폰을 꽂고 다니더래 어딜 갈 때. 그러니까 이걸 그 도청앱이 어떻게 생겼냐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듣는 게 아니고 파일로 저장이 돼. 예를 들어 PD님 핸드폰에다가 깔잖아요. 깔면 누가 통화를 1분짜리 했지. 1분 파일 1, 2분 파일 1, 파일 2, 파일 3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된다고. 그게 저장이 된 게 나한테 넘어와 핸드폰으로. 그거를 하나하나 나중에 듣게 돼. 이 상호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까는 방법은 이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2개의 폰에 각각 깔어. 깔 때 어떻게 까냐면 아내가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남편 폰에다가 그걸 깔아. 그럼 그 남편의 폰이 자폰이 돼. 아들 폰. 그 다음 여기다도 깔았잖아. 의뢰인 폰에도. 이거는 모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모폰으로 같은 아이디니까 아이디 하나로 2개의 컴퓨터에 네이버 접속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게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고. 첫 번째 카카오톡 내용이 나한테 들어와 같은 번호로. 두 번째 문자 메시지 들어와. 세 번째 통화 내역이 들어와. 그 다음에 핸드폰에 GPS 있죠. 위치 끄고 켤 수 있죠. 대부분 켜놓죠. 위치가 그대로 잡혀. 그러니까 위치 추적 되죠. 카톡 되죠. 문자 되죠. 통화 되죠. 그게 파일로 들어온다니까. 파일로. 그 다음 진짜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카메라가 딱 있으면 여기 카메라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카메라가 있죠. 앞 뒤죠. 거기에 버튼이 있어. 카메라에 앞 버튼, 뒤 버튼이 있거든. 앞 버튼을 여기서 눌러대잖아. 이렇게 눌러. 그럼 앞 착착착착 이대로 찍히는 거야. 어머. 뒤 누르면 뒤 칙칙칙칙 찍히는 거야. 하나 더 있어. 마지막 기능.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어플이에요. 그 저는 안 써요. 위험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통방법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구속이야. 도감청하는 거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기능이 남았거든. 마지막 기능은 뭐냐면 레코딩 버튼이 있거든. 레코딩 버튼을 딱 눌러. 그러면 그게 녹음기가 돼. 순간 그 위치에서. 위치를 딱 보고 있지. 내가 모폰으로 합시다. PD님이 자폰이야. 내가 깔았어. 내가 연인 관계인데
이상해서 깔았어. 불법인 거 알지만. 근데 어디 막 모텔 인근으로 가. 어디 성수여고 막 핫한데 이상한 데를 막 거기 딱 뜨는 거야.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 붙인 거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핸드폰의 어플은 정말 정확해요. 건물까지 딱 나오거든. 정말 오차 있으면 옆 건물로 떠요. 근데 보통 모텔은 밀집돼 있잖아. 그거 누가 봐도 모텔에 있는 거야. 그럼 그때 레코딩을 누르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녹음이 되는 거라니까. 이 어플을 깔은 거야, 남편이 우리 의뢰인 폰에. 근데 그걸 설명을 해주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바로 삭제를 한 게 아니고 종결하고 나서 삭제하라고 했지. 왜냐면 블랙박스 끄는 거랑 똑같아. 내가 작업을 못 하잖아. 그럼 남편이 상간녀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 그 식당이 되게 오래된 식당인데 그 오래된 식당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여직원이 있어. 실장이라고. 근데 걔랑 그런 게 직원들이 한두 명 얘기해 준 게 아니래. 대표 이게 남자 사장님하고 이런 거 뭐 이거 하다 나오는 거 봤어요. 막 주방에서 막 끌어안고 막 안고 하지 마 이러고 장난치고 이런 거 많이 봤대. 이상하대. 근데 이제 둘 다 한 거지. 얘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지. 이건 잡아야 되지. 잡아야 되는데 얘가 동창이 있어. 남자가 동창들 모이는 데를 얘를 데리고 가. 여자애를. 실장을. 그러니까 거의 예를 들어 10년 됐으니까 부부야. 이 실장 여자 이 상간녀 입장에서는 돌싱이거든. 돌싱이니까 더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직장의 대표고 어떻게 보면 오피스 허즈번드이면서 자기의 오너이면서 애인이면서 식당이 10시까지잖아요 보통. 9시 10시까지 거의 12시간을 같이 있고 식당 고깃집 하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냉장고에서 술을 많이 먹어 지네끼리 또. 근데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 그때 겨울에. 10시에 끝났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1시까지 안 나와. 안에 이게 막 가서 보면은 술 먹고 있어요. 그럼 미치는 거야. 우리 막 시간 계속 늘어나고 막 얼마나 힘들어. 그때 밖에서 잠보 가다가 제가 워셔액 마셨다니까요. 차가 로디우스였는데 로디우스 잠보 가다가 안 나. 미쳐버리겠네 막. 그때 담배 필 때 막 하다가 갈증도 나고 그러니까 옷이랑 물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탐정차는 정말 개판이에요. 물도 PT로 사야 봐 1.5리터로. 1.5리터 했는데 워셔액이 떨어지니까 워셔액을 내가 같이 놨던 거야 뒷자리에다가. 근데 진짜로 이거를 딱 집어가지고 막 졸다가 왜 안 나? 걔 진상이다 막 너 막 하면서 욕하는 거지 막. 대상자를 욕하는 거지. 빨리 잡아야지. 우리 편하게 딱 잡아가지고 딱 마셨는데 짠 거야 맛이. 그러니까 잠이 확 깨면서 아이씨 뭐 딱 뱉었는데 보니까 워셔액인 거예요. 근데 지금 워셔액은 에탄올이거든요. 근데 나 때는 2017년 18년도가 17년도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때. 메탄올로 이렇게 딱 하면 몸에 유해하다고 그래서 에탄올로 바꾼 게 몇 년 안 돼요. 한 5, 6년 됐나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메탄올이었어요. 메탄올을 딱 뭐고 딱 뱉은 다음에 물을 해가지고 물을 다시 헹궈냈지. 그런 다음에 왜 그러세요 대표님? 뒤에 앉은 직원이 야 별짓 다 한다 진짜 때려쳐야지 진짜 막 하다가 안 나오고 막 하다가 이거 마셨다. 그러니까 삼키셨어요. 아니 조금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메탄올 먹으면 어떻게 되나 찾아봐. 그러니까 딱 실명할 수 있고 사망이 이럴 수 있고 뭐? 막 해가지고 거기서 응급실을 걸어갔지. 그때 생각이 나네. 그래서 얘가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서 1차 하고 동창들 모여 있는 데를 가서 치킨집 가서 술 먹고 막 하는 걸 내가 이제 앞에 건물 2층에서 막 찍었지. 다 가지고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여자가 이 증거를 잡아가지고 서로 딜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혼 안 하고 잘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장은 자른 걸로 알고 있고 내가 볼 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7층 그 헬스클럽 사장하고 눈 맞은 것도 이 여자의 계략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실장이 그 얘기를 많이 했대. 사모님 7층 헬스클럽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했대. 그리고 거기다가도 둘이 좀 잘 어울려 이런 조크들을 자꾸 한 거.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막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그 상간녀가 큰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헬스클럽 사장도 돌싱으로 알고 있거든요. 쥐도 돌싱이니까 쥐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던가. 여기니까 이제 재산이 많으니까 여기를 노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탐정님이 생각하시는 불륜에 있어서 최고의 복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내가 남편이 바람을 핀다. 찾아야겠죠. 찾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시작하거든. 이거 내가 이상한가? 일단 스스로 막 가스라이팅 된 듯한 그런 뭐 혼란에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증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는 상간녀를 조지는 게 중요해요. 이 조지고 나서 를 조질지는 그 이후의 결정. 그러니까 다 별개예요, 별개. 옛날에 형법 241조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형법과 민법 중에 형법의 범죄로 구성이 돼 있을 때는 경찰이 출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법 241조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없어진 상태니까 형사들이 출동은 안 하지만 민사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기는 해요. 옛날에는 형법 241조에 간통죄가 있을 때는 저것들 간통하는 것들 콩밥을 뭐 쳐 넣어야 돼요. 뭐 이런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옛날에. 쟤를 깜빵에 집어 넣으려면 상간녀와 남편을 둘 다 철창에 집어 넣으려면 이혼을 기준으로 했어요. 꼭.
옛날에 간통죄 법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을 콩밥을 먹이고 깜빵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혼과 함께 동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 안 하고 살 거면 깜빵에 못 집어넣고 처벌도 못 했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장점이자 단점이죠.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깜빵에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가가 안 올라가. 내가 100번을 바람을 펴도 나는 정가가 없어. 대신 민사소송 말 그대로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갚어. 요 정도 급이거든 그냥. 내가 2천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민사소송에서 2천만 원 받아주세요 판사님. 딱 이거예요. 그냥 채권 채무하고 똑같아. 네가 우리 남편하고 싫은 바람에 가정이 풍파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청구해야겠어. 그러면 1,500, 2천만 원 나온다니까? 말이 안 되죠. 1억, 2억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법은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민사소송을 하고 이혼을 안 해도 돼. 남편하고는 이혼을 안 하고 이 여자를 조지는 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깜빵에 집어넣으면서 상간녀를 조지면서 이혼도 하면서 이거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혼과 상간녀 소송은 별개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상간녀를 조지는 데 있어서 소송으로 조질지 아까처럼 소송을 안 하고 그냥 합의로 조질지.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잖아요. 이것도 판결문은 일종의 민사적인 전과죠. 거기에 보면 이혼이 얘랑 져서 이렇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 누구누구 해가지고 판결문이 딱 나오거든. 이거는 평생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소송을 한 와이프야. 소송을 당한 상간녀야.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이 상간 채무자가 된다고. 그건 채권 채무에 대한 판결문이거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 들고 있을 수 있다고. 사건 번호, 주문 번호도 다 나오잖아요. 판결문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평생 들고 있으면 그냥 내가 3천만 원, 2천만 원 빌려줘서 위자료를 받고 손해배상 청구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평생 상간녀의 낙인이 찍히니까 상간녀로서 이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면서 너는 이걸 지급을 해라. 너는 상간녀의 어떤 꼬리표를 평생 딸고 다니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얘기가 이 상간녀였던 이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식장에 얘가 찾아가서 난리를 친 거야. 네가 결혼을 해? 내 남편하고 우리 뭐 이 남자랑 이랬더니 막 난리를 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난리를 치는 거랑 그 암행어사가 뭐 표 보여주면서 하는 건 이게 보여주는 거. 이거 상간녀 패소한 이거 상간녀가 이게 평생 갖고 다니는 거거든. 일종의 민사적인 전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겠다. 상간이 너무 어려. 그러니까 저걸 지구 끝까지 가서 죽여버려. 그럼 소송을 해야 돼. 판결문 항상 품에 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평생 결혼을 하든 아기를 낳든 뭐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원하는 의뢰인도 많아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뭐 2천 3천 받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2천 3천 이 탐정 의뢰 비용으로 쓰고 받고 해봐야 그 정신적인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법은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판결문을 갖기 위한 어떤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근데 만약에 판결문을 안 하고 내가 내 승질에 못 이겨서 누구 집 어디여 해가지고 앞에서 잡들이를 해버리면 상간 판결 소송을 못 받는 단점이 있다.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옛날하고 법이 틀리게 상간녀를 조지는 건데 난 당신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을 이혼을 안 해주면서 상간녀를 조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 좋으라고 해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지를 넘어가야 돼. 이거는 경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상간녀 소송만 하고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했어. 그러면은 뭐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유책하고는 유책은 2, 3천으로 끝나는 거고 재산분할 거의 반 5대 5니까 나는 뭐야 지금 이게 둘이 합쳐 4, 5천 받고 뭐 끝나는 거야. 남편 잃고 그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는 얘네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거든.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과연 선과 악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본능적인 퀘스천 마크가 항상 따라다녀. 이 업을 하면 상간녀가 건물주인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자도 되게 부자거든요. 법인 대표고. 법인 명의를 다 자기 명의로 해놨어. 남편 명의로 안 했어. 그래서 법인 다 뺏어버리고 아파트도 다 뺐고 무슨 상가 안에다가 이제 독서실 같은 거 스터디 카페도 되게 크게 했거든요. 그런 어떤 뭐 재산권 같은 거 다 갖고 왔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외국으로 유학 간 상태였고 남편은 완전히 거지 만들어놨어. 근데 지금 더 잘 살아. 여기 가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이 여자는 정말 재산을 다 테이크했는데 혼자 외롭게 살아. 이 트라우마에 약 먹으면서. 이걸 딱 보면서 와. 정말 선과 악이 존재하는가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연 어떤 게 잘한 것일까를 항상 제가 조언을 해요. 의뢰인한테 무턱대고 이혼 빨리 하지 마라. 한 곳에 있는 거 숨으면 힘들지 당연히. 그걸 고비를 넘겨야지. 이거를 딱 상간녀 소송하고 조지고 나서 얘한테
이혼까지 딱 해주면 둘이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지금 완전히. 이혼은 제발 천천히 해라.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게 최고의 복수예요. 이제는 뭐 이론적으로 사모님이 더 행복하게 사시는 게 복수예요. 뭐 더 열심히 사는 뭐 그런 거는 피상적인 얘기고, 안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기분이 역 같은데 족꼬라지는 아니 딴 걸 아는데 어떻게 그게 잠이 뭐 그 사람 미쳐요 완전히. 근데 그걸 이미 안 이상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돌아갈 수 없는 강은 건넜어. 그러면 쟤네들이 살게도 하면 안 되는 거지. 끝까지 죽여놔야 돼 걔네를.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전사가 돼 있겠지. 안 그런 사람도 전사가 돼 있어. 될 수밖에 없어 살려면은. 그래서 행복한 것도 쟤네 죽이고 나서 행복한 거지, 조지고 나서.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판단해야지. 얘네들이 되게 사이가 오래된 사이야. 못 만나게 하면 돌아버려. 그럼 못 만나게 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고, 얘가 싱글이야. 그럼 놔주면 날개 달아서 둘이 그냥 무조건 100% 같이 살 거면은 절대로 얘는 놔주면 안 되는 거지. 이혼을 누가 난 당신 사랑해 이러면서 해주지 말라니까? 절대 해주면 안 돼. 같이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정말 철저한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데 수도권이나 서울 여자 이거 잘해. 쇼윈도 이런 거 굉장히 잘해. 정말 무서울 정도라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되게 잘해. 30대일수록 오히려 정말 무서우면서 자기도 재밌게 놀아 또 나가서 이러면서 그걸 잘 유지를 하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거를 안 해주는 게 최고의 복수인데, 궁극적으로는 종결이 있기는 해요. 만약에 이 여자가 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뭐 결혼을 했다. 아까처럼 애가 둘인데 장성한 아들이 둘이야. 하나는 군대 가고 하나는 대학생인데 일요일 밤에 남편도 TV 보고 있을 거야. 그 알 같은 거 보고 있을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잡혀 들어와 봐. 아니 와이프가 현장에서 아줌마 8명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머리끈에 이렇게 뽑혀가지고 남편이 그걸 안다고 생각해봐요. 아들이 그 모습을 봐봐. 그게 그 사람한테는 아킬레스건이지. 혼자 사는 여자는 별로 무서울 게 없어. 이 여자는. 이 여자가 더 경험이 또 많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뭐 기업인이니까 셀럽이야 공무원이야 이러면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전략을 탐정이 짜줘야 돼. 근데 이거를 제가 짜주거든요. 변호사가 하는 건 법률적인 소송을 하는 거야.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법률적인 어떤 쟁점을 다루고 승소로 이끄는 역할을 건 법률적인 거는 변호사가 한 역할인 거고, 이 사실이 맞는 분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여부를 팩트를 체크하고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체증해서 체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집어넣을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괴로움을 당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주고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게 탐정들이 하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이제 탐정이죠. 그러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혼하지 마세요 사모님. 지금 누구 좋으라고 해줍니까? 지금 이거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에서 안 되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면, 타이거 우즈가 중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외도를 해도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전 재산이 마이너스여도 2천만 원, 3천만 원 위자료가.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은 뭐냐면, 재산이 100억 있는 가 바람피면 너 전 재산의 30%를 줘 라고 판단을 내려버려. 손해배상인데 형벌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의미를 담은 민사소송이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재산이 많은데 1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100번 바람을 피면은 얼마예요? 3억 30억이잖아요 30억 쓰면 되잖아요. 100억 가진 사람이 100번 바람 피면. 100번까지 필 일도 없겠지만 100번까지 필 수가 없는 거는 99명이 가만 안 놔둬. 내가 그랬잖아요. 첩지를 못 파. 그러니까 양다리는 화를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한 명만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심리적인 걸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막 탐정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징벌적 손해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여자가 생기고 이혼을 준비하고 그런 애들은 다 재산을 준비를 다 현금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이혼을 가면 이혼은 협의 이혼이 있고 조정 이혼이 있고 소송 이혼이 있거든요. 협의 이혼은 뭐냐면, 둘이 가서 판사할 때 우리 이혼할 거거든요. 둘이 합의됐으면 오케이, 합의됐으면 갖고 와. 근데 뭘 하냐면 은행 계좌, 잔액증명서, 보험, 자동차, 할부, 빚, 카드빚 모든 재산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 이혼할 때. 근데 그걸 딱 정확히 나눠가지고 분배를 딱 해주고 딱딱딱 해줘 협의 이혼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꾸 현금화를 시킨다. 금덩어리 만들어 얻어 짱박을 온다. 내 명의에 있는 걸 자꾸 처분해서 한다. 얘는 이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해야 돼. 바꿔 얘기하면, 남편이 자꾸 바람을 피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고, 병원을 뭐 남편이 의사다 병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자꾸 전환을 시키고 뭔가 변화를 자꾸 주게 하면서 맛있는 요리도 해주면서 고등어도 해주고 밤에 진하게 사랑도 해주면서, 자기야 그때 있잖아 요즘에는 이게 세제이티 훨씬 좋대더라 뭐 하면서 그거 삶아놔야 돼 완전히. 근데 이거를 나보다 한 발 빨리 한 상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상간녀를 직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되게 비일비재하고 법인 대표가 우리 남편이 법인 대표인데 법인 대표의 직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아닌데 이런 거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탈세 때문에 아들 딸들을 다 직원으로 등재시켜가지고 월급을 체크하는 300, 400씩 책정을 해. 그 돈은 자기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 통장만 그쪽으로 들어가면 돼. 여기다 상간녀를 거기다 올려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상간녀한테 급여가 지급이 된다니까. 출근도 안 하는데 격리과에서는 계속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후원을 하는 거죠. 법인 대표들이. 정말 단도리를 잘해야 되고 재산은 무조건 공동명의 뭐 어떤 금괴나 금덩어리 같은 거 사도 무조건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법인이나 이런 것도 무조건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재산 변화 가지고 싸우거든요. 당사자가 아니라 시어머니나 장모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요. 딸이 말기암인데 의사실 뒤에서 뒤에 앉아서 간호사 불러다가 하는 경우가 있었고 네. 또 딸이 뇌종양 수술했는데 뇌종양 말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영업사원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막 급한 전화가 가지고 임병재 사장님이요 막 이래요. 저 밑에 쪽에서 예,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법인 대표인데 얘가 이제 뭐 밤낮으로 치고 다니고 유흥업소 다니고 상간녀도 있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한다. 그 남자 의뢰인이 나이가 좀 지긋해요. 어떻게 된 관계냐 꼭 물어보거든요. 근데 장인인 거야. 아빠가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장인이 어른이 의뢰를 하는 거야. 얘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한 막 쌍욕을 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사위인데 내가 사업할 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줬다고 일어날 수 있게. 근데 지금 살만해지니까 이러고 다닌다. 그렇지 자기가 이제 딸들한테도 그런 걸 막 물어본 거죠. 아빠 그런 거 성관계 부부관계 안 한 지 오래됐어. 뭐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지. 서슴없이. 그런 딸들도 있죠. 뭐 편하게 이제 아빠한테. 저도 딸이 둘인 입장에서 들으면 화가 나죠. 그리고 결혼 전에 사위를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인사드리러 온 거지. 따님을 주십시오 이러고 딱 온 거야. 남자친구를 딱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우리 딸이 그럼 좀 찝찝하겠죠. 아버지 직업 미리 얘기했을 테니까. 이러고 쳐다보겠지. 뒤에 차 넘버가 몇 번이 뭐 이러겠지. 근데 딱 왔는데 직업은 뭔가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 딸을 뭐 어떻게 할 건지 생각만 해도 열받는데 딸을 둘이나 낳아가지고 걱정이 돼버렸어.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너무 청산유수인 거야. 자기가 집이 경북 김천에 있는데 김천에 뭐 어디 산부터 어디까지가 자기네 집 땅이고 뭐 자기 대대손손 뭐 엄청나게 부자고 막 밭이 막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기분 좋겠죠. 그래 볼 것도 없다 결혼해 뭐 이럴 텐데 우린 탐정이니까 그때 말의 불일치성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맞나?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한번 해보지 우리 같은 사람이면. 그러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살짝 뭐 정리를 할 텐데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은 잘 의심 안 하잖아요. 좋은 것만 딱 얘기 듣고 또 얼마나 또 딸내미가 빠져있으면 좋은 얘기만 하겠어요. 또 막 학교는 어디 나왔나 뭐 지금 하는 일은 어디 지금 뭐 무슨 조그맣게 사업 경영하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뭐 물려받을 예정이고 막 들어보면 너무 좋은 거야 아마 누가 봐도. 그러면은 한편으로 믿으면 참 좋은데 만에 하나 머지해서 이제 조사를 의뢰하는 거야. 얘가 예비 사위가 이 학교를 나오고 진짜 이 직장을 다니고 그 아버지가 이런 집에 살고 있고 그 땅이 많고 이게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좀 조사해달라.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평판조사라는 말도 쓰고 결혼전 조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 개뻥이었어요. 이제 개뻥 완전히. 결혼 다 파토났죠 거기는. 우리가 파토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막 좀 힘들게 사는 녀석이었어요. 다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지 사람은? 그리고 남자애가 의대 다닌다고 막 남자친구 만나는데 결혼한다고 데리고 오진 않았는데 그냥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자기 남편이 의사래. 근데 딸이 남자친구를 만난대. 근데 나이가 많아. 28이야. 여차하면 결혼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도 안 와. 근데 의사래 계속. 만나기는 만난대요 계속. 근데 안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름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여기 진짜 의대생인지를 확인해 달라. 그런 거 간단하죠 우리가. 그런 것들 뭐 그런 의뢰들도 있고. 경찰이나 변호사나 경찰서나 법원이나 뭐 이런 데를 갈 일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살면서. 그런 데를 안 가보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긴 한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살면서 한두 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탐정을 만날 일이 힘든 일을 닥쳤을 때 만나거든요. 탐정을 안 만나는 삶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내가 매일 가서 장 보고 마트 가고 늘상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라면 사리 분별력이 생기거든. 여기는 여기 음식점보다 여기가 더 맛있어. 이렇기 때문에 가격도 흥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탐정은 내가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적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탐정을 고를 때 판단 실수를 참 많이 하세요. 막 광고 많이 올라오는 업체들 고르고 이렇게 탐정의 탈을 쓴 불법 흥신소 출신 전과자들 출신 이상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잘 고르셔가지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탐정업체들도 여러 곳 상담을 해보시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저한테 의뢰를 꼭 안 하시더라도 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뭐 문의를 주시면 이런 내용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퀵서비스 기사한테 이제 이런 서류 봉투를 주는 거죠. 서류 봉투를 주는데 그 내용물을 뭔지 모르잖아요. 관세청도 아니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는 퀵서비스 받아 그냥 갖다 주잖아요. 거기다 이제 써놓은 거지. 누구누구 앞 반드시 개봉하세요. 결혼식이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갖다 줘라. 소장 사본. 당신이 며느리로 지금 데리고 가는 이 여자는 상간소를 당했던 년이고 애 딸린 유부남하고 이렇게 했던 년이고 그리고 이제 소설을 써놓는 거죠. 짧게 메가폰을 들고 가요. 메가폰 아시죠 이거? 일가 친척 다 데리고 와서 메가폰 들고 방송을 해 앞에서 이거 있잖아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를 저는 이제 보고 있었죠. 진짜 재밌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이고요.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도 찾아내고 불륜하는 증거도 찾아내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또 하고 있으신 게 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작년 봄부터 한 거예요. 거의 1년이 됐는데 1년을 계속 한 건 아니고 일주일 하고 좀 텀을 좀 떴다가 일주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 의뢰인이 남편과 한 7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 관계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남자는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집을 나온 거예요. 집을 나와서 이혼은 안 한 상태죠. 제 의뢰인을 만나서 7년 동안 같이 살아요. 근데 제 의뢰인이 경제력이 좋아요. 그냥 이 여자 집으로 온 거예요, 남자가. 집에를 안 가고 거기서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좀 있으신 분이 연세가. 그때 그 당시 4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50 다 되시고. 여자는 싱글이었고 사랑에 빠져서 이 여자가 뭐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이것 좀 도와줘. 그래 뭐 이 차 당신이 타. 뭐 이렇게 저렇게 사귀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 사실은 와이프가 이혼을 안 해주고 있어. 애들도 있는데 다 끝난 사이예요, 우리는. 다 끝났는데 도장만 찍으면 돼 해주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막 같이 잠도 이제 많이 자고 막 이미 불이 붙었고 이 남자가 되게 스위트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한테만 스위트해야 되는데 언년들한테 스위트하니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여성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남자가 스위트했으면 좋겠죠. 무뚝뚝한 남자 싫죠. 나한테만 스위트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언년들한테도 스위트한 남자를 선택할 것이냐, 나한테 무뚝뚝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도 안 본 남자를 선택할 것이냐, 좀 갈등되죠, 그죠? 근데 이 스위트의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너만 사랑해 그러면 진짜 나만 사랑하는 걸로 믿는 거죠. 왜냐하면 감정적인 뇌가 이제 활성화가 되니까 이미 일단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그렇게 사랑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나 실은 유부남이야. 뭐 한 두세 달 같이 동거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2, 3개월 동안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서 AI처럼 그래 돌아가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함께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아내를 언제 정리할 거야. 뭐 그 아내를 사랑해 날도 사랑해. 당연히 글쎄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널 사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7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혼을 안 해요. 그 여자랑. 이혼을 안 하고 그 사이에 한 100명은 바람을 펴. 딴 여자랑 그냥 술집은 다 다니고 여기 얹혀 살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본 부인에 대한 생활비는 지금도 넣어줘요. 나쁜 놈이죠. 그럼 이 여자는 자기는 이 남자가 싱글인 줄 알고 만났어요. 그러다 이미 사랑에 빠졌어요. 금방 이혼할 거야. 너랑 살 거야. 사랑해. 이런 거죠. 그런 줄 알고 이제 계속 사는데 계속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카카오톡, 뭐 위챗이라는 게 있어요. 위챗, 중국 어플, 라인, 정말 여러 가지의 것들로 여자들을 만나요. 근데 그 여자들이 미혼도 있고 기혼도 있고 연상도 있고 그냥 중독이야 얘는. 근데 술집도 다녀, 룸사롱도 다니고.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설마 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돈도 나한테 하나도 안 주고 내 돈만 계속 착취해 갔던 거죠.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실체가 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빠지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안 좋은 건 안 보이는 거지. 그럼 법적으로 따져보세요. 유부남이야. 유부남이면 야 너 이 새끼야 바로 정리하고 와 빨리. 정리하고 나랑 살아.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지. 감언이설로.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얘가 뭐를 하냐면 이거를 약을 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은 중요한 건 이 남자가 그동안에 만난 여자들 그리고 얘가 약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다 파멸을 시키겠다. 지금 9개월 정도 됐어요. 저하고 진행한 지가.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미팅을 잠깐 하고 온 거고 제가. 그래서 울어요. 계속 울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뭐 크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는 이 남자를 사랑했고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했고 그 여자랑 이혼할 걸 철석같이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6년 7년 됐는데 나는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돈도 많은 여자고 자기는 외동딸이고 그래서 난 이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나는 나대로 돈은 돈대로 계속 사업도 차려주고 법인도 차려주고 계속 돈만 6, 7년 동안 간 거고 차도 내 차 계속 타고 다니고 집도 나랑 같이 얹혀 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뭐 집도 내 명의로 좀 바꿔줘라고 바꿔줬대요. 다른 집도 있어요 또. 근데 지금 살고 있는 데를 바꿔줬대요. 차도 법인으로 좀 바꿔줘라. 그 법인 명의는 내 명의로 해줘라. 그럼 공동법인이 아니고 그 법인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 남자 명의로 해준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취할 건 다 취한 거죠. 근데 안 가. 안 돌아간다니까. 본처한테 안 가요. 지금도 안 가요. 갈 생각이 없어요. 그 와중에 만나는 여자들이 전국에 다 있어요. 그 중에 2명은 다 밝혀냈고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탐정님, 제가 이 남자를 죽이고 싶은데 이게 소송으로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한테 3명한테 물어봤어요. 된다 2명, 안 된다 1명이에요. 이건 사실혼이다. 사실혼이니까 된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하거든요. 법적으로 유부남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하고의 혼인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내 2명, 부부관계를 2명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부 다처제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중혼. 중혼을 우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이건 나중에 판사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살아온 세월이 많거든. 그리고 돈이라는 게 되게 많이 갔고,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이미 그런 시기도 놓친 거고, 저하고 통화할 때 보면은 탐정님, 제가 지금 남편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금 통화 안 되니까 이따 밤에 뭐 이래요. 뭐 나는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완전 가스라이팅 당해서 살아요. 우리 의뢰인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니 아직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남자랑? 아니 그 쫓아내라, 그냥 쫓아내라. 그걸 못해요. 자기도 못한대요 그거를. 그래서 자료만 계속 취합을 해요. 엄청난 자료를. 이 남자는 어쨌든 죽여버릴 건데 경찰에 다 그거는 한꺼번에 하자, 지금 하지 말고 어쨌든 계속 이게 처먹게 해라. 약 처먹고 있거든 지금도. 쇼킹하죠. 아니 그러면 그 남자 명의로 준 차나 집이나 이런 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는. 왜냐면 증여했잖아요. 자기가 준 건데 뭐. 자기가 막 협박당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뭐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변호사가 판사가 할 영역이겠죠. 법률 전문가들이 할 얘기인 거고, 우리는 최전방에서 의뢰인들을 상대하니까 이런 다양한 사건들을 이제 접하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답이 없잖아요. 이혼을 할 수도 없어. 준 걸 돌려받을 수도 없어. 소송을 뭘 걸어야 될지도 근데 이 여자분은 준 거는 필요 없다 이거야. 제발 나갔으면 좋겠대. 그럼 나가라고 해라. 그럼 점점점이에요 표정이. 그거 완전 가스라이팅 돼 있는 상태. 성관계를 하냐 한대요. 미치겠죠. 아니 그거는 무슨 그 심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보통은 남편이, 거기는 이제 남편인지는 모르겠지만 파트너가 다른 여자랑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밝혀진 거면 8명이거든요 지금. 동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면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병도 그렇고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막 늦게 들어가면 야 너 왜 자꾸 연락해, 접대하고 있는데 이래요. 근데 그 접대를 룸사롱에서 하고, 룸사롱에 혼자 들어갔다니까. 내가 추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죽일 거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못 죽일 것 같고 이혼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얽히고 설키고. 채권 채무 관련된 의뢰도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어떤 남자한테 받을 돈이 3억이에요. 근데 3억을 좀 받아주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해. 그러면 3억을 어떤 경유로 빌려줬냐. 이게 보통 의뢰인이 남자고 대상자가 남자, 뭐 의뢰인이 남자 대상자가 여자 이런 경우보다 의뢰인이 여자야. 여잔데 대상자가 남자면 100% 연인관계였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귀는 걸로 시작을 한다니까요. 사랑으로 접근을 해요. 사랑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좀 사업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접근을 하는 애들은 제비들이지. 일시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치고 빠지게 하는 애들은 제비들인데 그냥 사귀어버린다니까요. 1년 2년 3년 사귀어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사귀어요. 사귀니까 어때요? 도와주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 돈도 주고. 그러다가 다른 여자를 또 얘가 만나게 되거든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돼서 우리 헤어져 막 이래요. 그럼 이 사랑해서 몸 주고 돈 줬던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못 헤어진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날 사랑하지 않고 그녀를 사랑해? 이러다가 포기 상태가 되거든요. 포기 상태가 되다가 그럼 그 돈 줘 이래요. 나중에. 그럼 안 주는 거지. 그 죽게 해놓고 나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게 3억이에요. 이 남자랑 3년을 사귀었는데 3억이래. 그래서 내가 얘기 듣다가 그럼 얘는 지금 어디 갔냐? 징역 가 있대. 근데 다음 달에 출소한대요. 출소하는데 자기가 소송은 걸어가지고 판결문을 갖고 있대요. 이거를 받아달래요. 뭘로 들어갔냐? 으로 들어갔대 또. 가지가지 하죠. 근데 나는 의뢰를 안 받으려고 했지. 계속 도와달래 계속. 그래서 받았어요. 착수금 많이 안 받고. 그건 진행 중이에요 그것도. 출소를 했어요 걔는. 3년을 사귀고 들어간 지 3년이 된 거니까. 채권 판결 받은 거는 10년이니까 한참 많이 남은 거예요. 걔가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지. 근데 얘는 지금 또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건 또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탐정들은 비밀이 많아. 아무 탐정한테 의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의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나의 어떤 핸디캡을 탐정한테 보여주게 돼요.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제 교육할 때 그런 거 적나라한 교육을 제가 하거든요. 자격증 교육할 때 의뢰인하고 눈 맞으면 안 된다. 의뢰인과 거리를 항상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왜냐면 그분들도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뭐 의지하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자 입장에서는 몸 주고 몸 줬다는 표현이 조금 시대착오적인 표현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성 입장에서는 같이 계속 사귀면은 참 좋지만 사랑인 건데 이 사람이 변심을 해서 내가 이제 헤어짐을 당하는 받는 아직은 내 마음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심해서 이렇다면 그간의 세월이 편집하듯이 딱 잘려나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애하다가 헤어졌거나 뭐 결혼했다가 이혼하셨던 분들도 많겠지만 진짜 힘든 게 그 시간, 내 인생 그 시간이 잘려나가는 느낌 그게 가장 힘들대요. 참 안타깝죠. 돈도 힘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되기가 쉬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 뭐 PD님이 어떤 남성이 PD님한테 카톡으로 자꾸 연락을 해요. PD님이 너무 예뻐요. 뭐 차 한잔해요. 뭐 이렇게 연락이 와요. 나 남자친구 있어요. 딱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남자친구 있는 거 아는데 그냥 그렇다고요. 뭐 이게 또 보내요. 아 뭐야 짜증 이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내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게 너무 싫어서 스토킹으로 신고하든가 두 번째는 그냥 관망을 좀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근데 애가 악의적이지가 않은 거야. 애가 얼뛰고 착해. 되게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냥 PD님이 좋아요. 뭐 그냥 이러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고 막 이래요. 스토킹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귀찮긴 하지만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약간 내 가치가 약간 올라간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데 계속 연락하던 애가 어느 연락을 안 해. 나한테. 그럼 살짝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가스라이팅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위트하게 들어가요. 세뇌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세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괜찮지 않은 남자인데 사귀고 보니까 계속 잘생겨 보여 걔가. 자꾸 친해지는 거죠. 왜? 일단 자요. 친밀감이 생기죠. 그리고 일단 내 얘기를 자꾸 많이 해 걔한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그 사람이 들어주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가 접촉면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기는 의지를 하는 거고 편해지는 거고 좋아하는 감정이 싹 트는 거고 되게 못생겼던 놈이 굉장히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목소리도 좋고 뭐 이렇게 점점점 바뀌어가는 게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으로 저는 보거든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 또 하나씩 드려보자면 불륜 사실을 안 후에 뭐 상간녀 상간남의 결혼식일 수도 있고 본인의 결혼식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혼식장에서 깽판을 친 사례를 마주하신 적도 있으실까요? 있죠. 제가 딱 기억하는 거는 일단 불륜을 증거를 잡으면 상간 소송을 하든가 이혼 소송을 하든가 둘 다 하든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하는 얘기가 상간 소송을 안 했다면 할 걸 이걸 후회하고 상간 소송을 했다라면 그녀를 때릴 걸 이걸 후회해요. 아 내가 걔한테 너무 심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더 죽였어야 되는데 이래요. 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상간 소송을 하면 좋은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간 소송을 하면 내가 승소 판결문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내가 갖고 있게 돼요. 상간녀 소송을 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사가 판결문을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채권 판결문을 갖고 있게 되니까 돈 주면 끝이 아니라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요. 주민번호 알면 어디 얘기해가지고 집 주소 알아내 찾아오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으면 지구 끝까지 넌 죽인다 내가. 너 결혼만 해봐 뭐 이러고 있는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는 방법도 항상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무인텔 얘기 한참 했더니 왜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쌍욕 먹을 뻔했어요 저. 그런 걸 왜 알려줘가지고 그럼 이렇게 가던 사람이 다 무인텔로 가지 않냐. 그리고 따로 나오고 이런 기법을 다 알려주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그랬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겠죠. 그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개명을 하는 거예요. 개명. 그리고 원한다면 주민등록 번호도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명이나 주민등록 번호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연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름하고 주민번호로 찾아요 보통. 이런 흥신소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바꿔야죠. 그런 방법으로 도망을 가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했던 거는 그 앞에다가 이제 찾아가고 퀵 서비스에 불러가지고 그 사진 막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안 가요. 왜냐면 그게 딱 하면은 그가 형사 고소를 해요. 명예훼손으로. 그럼 퀵 서비스 직원을 고소하겠죠. 퀵 서비스 직원은 통화 내역을 뽑은 다음에 그거 의뢰인을 그 경찰에 부르겠죠.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퀵 서비스를 내 핸드폰으로 하는 게 아니고 DM이나 통화 내역이 안 남는 보이스톡이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하는 거죠. 아니면 직접 찾아가거나. 퀵 서비스 기사한테 이제 이런 서류 봉투를 주는 거죠. 서류 봉투를 주는데 그 내용물을 뭔지를 모르잖아요. 관세청도 아니고 내용물을 확인하고 보는 퀵 서비스 받아 그냥 갖다 주잖아요. 거기다 이제 쓰는 거지. 누구누구 그러니까 반드시 개봉하세요. 결혼식 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갖다 줘라. 그 퀵 서비스 기사가 와서 딱 봤는데 신부 측 이제 딱 보니까 사진들인 거예요. 다. 소장, 사본. 당신이 며느리로 지금 데리고 가는 이 여자는 상간소를 당했던 년이고 애 딸린 유부남하고 이렇게 했던 년이고 그걸 이제 소설을 써놓는 거죠. 짧게. 근데 이거를 2중 3중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혹시 안 뜯어볼 수 있으니까 정신없으니까 하나 더 보내고 3개를 보내라. 그럼 자꾸 뭐가 오잖아 계속. 뜯어보거든. 그래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벌금 맞을 거 생각하고 한 건데 메가폰을 들고 가요. 메가폰 아시죠 이거?
일가 친척 다 데리고 와서 메가폰 들고 방송을 해 앞에서 이거 있잖아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를 저는 이제 보고 있었죠. 진짜 재밌었어요. 쇼킹했죠. 그래서 그걸 타격감을 어떻게 주냐면 내가 이년아 너 인적사항 다 알고 있어. 너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 그러고 가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건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개땡땡 샹땡땡 욕하면 모욕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 명예훼손은 이미 성립될 걸 알고 간 거니까 자기가 나타난 거니까 그거 하기 싫으면 이제 퀵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명예훼손도 사실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세요. 허위사실이. 근데 얘가 상간녀인 건 맞아. 그럼 사실을 얘기했지. 사실을 얘기해도 범죄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 의뢰인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반응 같은 게 있으세요? 제일 재밌는 거는 내가 이뻐요 걔가 이뻐요 이걸 물어봐요. 나한테 영상을 찍거나 이제 상간녀를 파악을 딱 했잖아요. 그럼 파악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자료를 보내줄 의뢰인, 그냥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의뢰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멘탈이 너무 이렇게 힘든 상황의 의뢰인은 자료를 바로 안 보내요. 양해를 구하고 대신 어떤 자료가 지금 찍혔다, 그리고 이 여자의 얼굴이 확보가 됐다, 이 여자의 차가 확보가 됐고 이 여자의 직장이 확보가 됐다 정도까지만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메신저로 통화로도 하고, 근데 이 중요한 자료는 이 자료까지 잡았다, 손잡는 거 뭐 이런 거 잡았다라고 얘기만 해주고 자료는 마지막에 보내줘요 보통. 근데 보통 여자 의뢰인들이 미쳐버리죠. 미쳐버리니까 같이 이제 본 분들은 괜찮은데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키가 몇이에요 그년 막 이래요. 그리고 그년 이뻐요? 제가 얘기한 그년 맞아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쁜 거예요. 탐정이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유일하게 거짓말을 치는 거죠. 원래는 거짓말을 치면 안 되는데 탐정이 자료 보내드리니까 그때 그냥 판단하세요 그냥 이러고 말죠. 이제 내 의뢰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 딸내미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는데 밥을 둘이 이제 먹잖아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제 술 마시고 하면은 나도 이제 옆자리에서 듣잖아요. 그 얘기를 필요하면 녹음도 따거든요. 뒷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얘기를 듣는데 오또또 이런 표현을 해서 오또또 이래 그 여자한테 남편이 상간녀한테 밥 먹으면서 오또또 막 이래요. 뭐 말할 때마다 그래요. 근데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진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행복해 보인다. 이건 사랑인가? 저도 막 이게 헷갈리면서 이거 사랑인가 얘네들? 막 이런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진짜 그 와이프 볼 때는 진짜 똥 씹은 얼굴인데 밖에서는 어떠또 막 이러면서 막 어쩔 줄을 뭘 걔가 이뻐가지고 막 이래요. 근데 만난 지 한 3년 됐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젊은 분들의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의 불륜보다 50이 넘은 분들의 불륜, 50, 60대 심지어는 70대의 불륜이 가장 위험해요. 이분들은 장기간으로 가요. 내가 얘랑 헤어지면 이 나이에 또 누굴 못 만날 수 있겠다라는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깊이가 달라. 5, 60대의 불륜은 그냥 사랑을 해버려. 그리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남성스러운 이런 사람들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좀 약간 이빨 빠진 사자처럼 여성화가 되거든요. 그래 또 이 지랄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했던 지랄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가 녹음을 딱 땄지. 녹음을 땄는데 이들의 녹음만 넣으면 불법이 돼 이게. 너도 밥 먹어. 나도 내 목소리를 여기다 넣어. 혹시 모르니까. 이걸 의뢰인한테 자료를 보냈을 때 이 의뢰인이 이거를 소송 자료로 낼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한테.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데 벌금형이 없어요. 그냥 징역형이에요.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처벌해요. 도청하는 거, 녹음하는 거.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모님들 녹음하다가 잘못 걸리면 이거 집행유예 무조건 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제 의뢰인 얘기했죠. 그 의뢰인은 녹음기를 넣다가 내가 녹음기 빼라고 해서 뺐어. 근데 다행히 블랙박스를 이분은 지우지 않고 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그거 블랙박스는 증거자료로 제출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녹음한 거는 위법수집 증거배제 법칙 때문에 증거로 쓸 수는 있어요. 민사로. 근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또또 그래. 이런 얘기를 의뢰인한테 꼭 얘기를 해요. 전달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인 멘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 전달 안 해요. 그냥 말로만 전달해. 남편이요 그렇게 이쁘지 않은 상간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그래서 오또또 그러네요. 이래요. 내가 의뢰인한테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쌍욕을 하면 죽게 어디야 뭐 지금 어디야 지금 알려드릴 수 없다고. 지금 좀만 참으세요. 지금 다 이거 자료 취합해가지고 그런 의뢰인이었어. 지금 하면 안 되는 의뢰인. 근데 그 오또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오또또는 자기한테만 쓰는 말이었고, 아무리 친한 무슨 회사 동료나 친한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고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건 나한테만 해야 돼 이렇게 약속했던 표현이래요. 그 오또또가. 그 여기에서 멘탈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 말고 썼던 여자 한 명 있긴 있대. 누군데? 자기 딸하고 자기한테만 오또또 다녀왔어? 막 이런데 이거를 딸은 유학 갔거든요. 딸은 유학을 가가지고 이 여자랑은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사니까. 근데 이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왔잖아. 50대 중반에. 딸도 유학 갔지, 아내도 이러고 돼 있지.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오또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했고 딸한테 했죠. 딸이 성장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20대. 근데 여기는 이제 대면대면에 같이 섹스도 안 하고 막 이런 사이. 그러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상간녀랑 3년 됐대요. 이 새끼 다 막 죽여버릴 거래. 결국 이제 거기는 이혼을 하셨고 여기도 돈이 많아요. 상간녀도. 거기는 이제 잘 정리가 됐죠. 근데 거기서 완전 분노하더라고. 그걸 나하고 이름 얘기하면서 누구누구한테만 하는 걸 그녀한테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좀 쇼킹했죠. 남자들은 지금 모텔 가요? 몇 번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물어보면 키 커요? 이런 거 물어봐. 이런 거 물어본 남자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의뢰인 중에. 그 정도에서 끝나고 가장 중요한 건 잤냐 안 잤냐예요. 그리고 둘이 몇 시간 있다 나왔냐, 대실에서 금방 나왔냐, 오래 있냐, 이걸 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나왔어 이러면 좋아해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새끼 50분 만에 나와? 씻고 하고 옷 입고 50분도 안 되나 한 42, 3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새끼 뭐 이래요. 남편이 남자 의뢰인이. 근데 들어간 지 지금 한 4시간 됐는데 이러면은 막 이래요. 시간에 되게 예민한 거 봐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여자들은 그런 마음, 이제 잠자리보다는 마음, 둘만의 뭐 어떤 의미 이런 거를 훨씬 더 화나는데 정서적 외도에 더 힘들어하죠. 남자는 잤냐 안 잤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가 오래 했냐 적게 했냐, 그리고 나보다 키 크냐, 힘 세게 생겼냐 이런 거에서 결국은 다 귀결은 다 그거예요.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거 내가 봐도 남자들은 되게 어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그렇죠. 좀 충격이었죠. 기억에 남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 제비나 꽃뱀 에피소드 뭐 있으시면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비들이 옛날에 그 나이트클럽이나 지루박, 뭐 캬바레 이런 데서 이렇게 옷 이쁘게 입고 막 사모님 뭐 다정을 버리시죠 이렇게 춤추면서 이런 게 제비였잖아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인인 거죠. 영업사원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 직업은 수입차 딜러예요. BMW 딜러인데 강남에. 근데 그거는 그냥 사람을 만나기 위한 매개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차 딜러니까 일단 좀 그런 분들이 오고, 남자 고객, 여성 고객인데 이 사람은 차 팔고 이런 거에 사실은 큰 의미를 안 둬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딱 물어가지고 일단 자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그렇게 뜯어내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수천씩 잘 뜯어내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뜯어내냐. 일단 한 번 만나서 정말 스위트하게 잔대요. 능력이죠. 뭐 한 번 만나 잘 수도 있고 조금 몇 번 트라이하다 잘 수도 있는데 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잔 여자와 안 잔 여자의 애티튜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일단 죽기 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대요. 그럼 내가 자지 않은 남자랑 잔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나랑 잤잖아 이 남자는. 그럼 이제 태도가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딱 2번만 자. 죽기 살기로 2번만 정말 끝내주게 막 잘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이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가. 2번 딱 잔 다음에 돈 빌려달라고 한대요 바로.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안 빌려줄 것 표정이. 같은데? 그럼 헤어지자고 한대요. 오. 저 한 번 더 생각하시죠 지금. 봐봐요 이런다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 아니 헤어지면 헤어져야죠. 근데 여기서 2번 잤잖아 나랑. 그러니까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는 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걸 악용한다고. 악용. 이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올바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 보고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듯이 남자가 이제 저 같은 직업의 사람 많이 보잖아요. 수천 명을 봤으니까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성분들이 대부분 다 저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는데 한 번 자는데 정말 공을 들여요. 이건 만난 지 한 달 만에 잘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잘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죽기 살기로 자려고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나를 막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 이 여자들이 대부분 45세 이상인 여자들이에요. 한 50대 정도 된 여자들. 남편은 출장 갔고 뭐 어디 골프 가고 애들은 컸고 좀 한가롭고 경제적으로 좀 그런 분들. 영업사원처럼 한 번 일단 죽기 살기로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잤어요. 근데 2번 딱 자. 진짜 죽기 살기로 황홀하게 자. 그리고 바로 즉시 그날 얘기예요. 돈 빌려달라고. 3천만 원은 빌려달라고 한대요. 근데 거기서 처음엔 그랬잖아요. 좀 전에 안 빌려주죠. 헤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자는데 6개월 걸렸다니까? 그럼 만난 건 6개월인 거예요. 2번 딱 자는데. 이런 남자가 없었던 거지. 여자가 볼 때.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래 알아서 자기하고 넣어준다니까? 그럼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7, 80%는 바로 입금해준대요. 그럼 제비예요 제비. 본 직업은 영업사원인데 차 파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알아서 걔네들이 사줘. 자기가 잔 남자를 소개를 시켜준다니까? 자기야 뭐 차 바꿀 때 됐잖아. 자기가 영업을 해준다니까요? 그 여자의 마음과 몸만 취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오는 거야. 완전 제비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갑이 되는 거야. 그 사모님 중에 한 명이 의뢰인이었어요. 그걸 다 얘기해 나한테. 그리고 꽃뱀은 요즘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애들은 바에서 일을 많이 해요. 20대 여자애들, 30대 중반 정도까지 젊은 애들은 내가 이제 알바를 하고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면 술집을 나갈 수 있겠죠. 술집도 내가 술집을 계속 그냥 알바로 가볍게 나가 돈 필요할 때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나가는 목적이 그거를 천년만년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스폰을. 그러니까 술집에서 스폰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인데 술집이나 룸사롱이나 뭐 템프로 이런 데까지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깔끔하게 찾고 싶다. 그럼 바에서 일을 해요. 옛날에 우리 때는 제가 X세대인데 바텐 뭐 웨스턴 바가 그때 많이 생겼는데 칵테일 쇼하고 톰 크루즈처럼 키핑해서 양주 먹고 음악 듣고 요게 다였어요. 바텐이 개인적으로 사람 안 만났어요. 술만 먹고. 근데 지금은 서로 연락처 구하고 톡하고 크크크 막 이러고 친해지고 하다가 그 손님 중에 돈 많아 보이는 애를 찝는 거죠. 그래서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2명, 3명 이제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4번 만나주다가 차츰 줄어들고 일주일에 한 번,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줄어들는데 코스트는 돈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어린애들은 바에서 남자들을 만나고 나이가 좀 있는 아줌마들은 45세, 뭐 50 이렇게 된 분들도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폰을 찾으려면 설거지 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그분들은 노래방 도우미를 나가요. 노래방 도우미를 나가서 대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오빠 우리 연애할까?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폰을 만들어 가는데 한 놈을 딱 잡았으면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거래처가 하나 나온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하는 거죠. 2명, 3명. 그러니까 꽃뱀이다, 이런 뭐 제비다, 생활 속에 녹아 있다. 누가 제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꽃뱀도 꽃뱀 하니까 막 왠지 막 빨간 립스틱 바르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로비하고 하러 다니고 막 술집 여자처럼 담배 피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꽃뱀도 내가 대학생이면서 꽃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생겼는데 아버지 나이 뻘 되는 남자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주죠. 보통 분당에 가면 되게 많아요. 분당에 보증금 1,000이나 2,000 넣고 월세 뭐 120 뭐 이렇게 내줘요. 그럼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지. 나 만날 땐 글로 와. 명의는 자기 명의로 안 해놓고 이 여자 명의로 하고 자기 명의로는 안 해놓는 거지, 남편이.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오피스텔도 1층에서 3, 4층까지는 상가인데 5층 이상부터는 거주지역인 곳, 이런 데를 많이 얻어요. 아파트를 들어가면 거주지역을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3, 4층은 피부과도 있고 뭐 이렇게 짐도 있고 막 그래요. 1층에 식당도 있고 베트남 짤국집도 있고 거기를 들어갔으면 나 거기 간 거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걔는 607호를 간 거거든. 진짜 많이 가르쳐준다. 진짜 개명하는 거 가르쳐주고. 배우자 외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99%가 약을 먹어요. 실제로 6층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고 정말로 충격 속에서 살거든요. 대부분은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바지를 내리게 해.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서 바지 내리게 한 다음에 여기 다리털에 막 냄새를 맡아봐요. 안녕하십니까. 14년차 탐정이고 몇몇몇회 국내 1호 탐정으로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방송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또 불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가장 경악스러웠던 불륜 사례가 만약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유흥을 되게 좋아하는 의사거든요. 근데 술집 여자를 2명을 불러요. 불러서 풀빌라에서 하는데 하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동료 의사한테 1층에서 로비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양쪽에 다 끼고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가다가 뭐 그런 의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녀석 또 친구예요. 의사인데 네토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토족이 뭐냐면 자기 아내나 자기 파트너를 어떤 남자를 불러다가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걸 초대남이라고 불러요. 초대남을 불러다가 섹스를 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관전을 해. 관전.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면서 2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 보통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고 그에 버금가는 흥분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토족들이 그런 걸 즐기는데 이런 걸 하게 된 원인이 이제 자기가 어떤 이게 안 쓰는데 만족은 시켜줘야 돼. 그러다 이제 어떤 그 여자와 이혼하고 싶진 않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생각해낸 게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그런 원인으로 많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 자체를 즐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의사인데 그 하는 놈하고 친구예요. 지금 집행유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 젊은 여자 친구를 데려다가, 와이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와이프는 따로 있는데 20대 후반의 여자를, 얘는 40 정도 됐고, 불러다가 하다가 이제 자극이 필요한 거야. 와이프한테는 못하는 거를. 보통 그런 심리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낸 게 초대남을 불러가지고 하는 걸 자기가 이제 관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들어가. 얘도 또 그런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유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뭐 했던 것들이 있고, 선우은숙 배우가 옛날에 이영하랑 살다가 이혼하고 유영재 나이 좀 어린 남자랑 결혼해서 하는데, 선우은숙의 언니가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유영재가 선우은숙만 없으면 제부가 막 만지고 덮치고 이런 막 희롱을 한 거야. 자기 성기를 보여주면서. 유영재가 지금 뭐 선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남편이 처형하고 이제 내연 관계가 10년 이상 됐어요. 남자가
자매를 다 건드린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 여자 입장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았어. 왜냐면 별로 애정도 없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대놓고 막 모텔 가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남녀 관계가 내연 관계가 오래되면 5년 10년 이렇게 하면 긴장이 풀려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감 있게 누가 오나 보고 막 누가 보는 사람 있으면 조심해 뭐 이래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왜냐면 불륜인데 나한테는 사랑하는 러버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내로남불이지. 그러다 보면 서로에게 되게 익숙해지다 보면 긴장감이 풀리니까 허점들이 나오거든요. 얘도 안 그랬던 사람이 자꾸 늦고 출장을 빙자하는 여행이 자꾸 생기고 카드 긁은 내역이 모텔이나 이런 게 막 나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딱 의뢰해서 봤더니 상간녀 언니야. 친언니. 근데 정말로 10년 이상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뢰인이 그땐 몰랐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퍼즐이 이렇게 무슨 영화에서 보면 번쩍번쩍하면 탁탁탁탁 맞아 떨어져. 옛날 그 기억이 착착착 스쳐 지나가는 거. 그거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있었고 이런 적이 있어. 가족 여행을 갔을 때 둘이 어디 방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어머, 다 같이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6, 7년 전에 그랬대. 근데 그거를 최소 10년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언니하고 뭐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언니가 다 실토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언니랑 자기 남편하고 대놓고 막 움직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야? 언니 남편이 죽었어. 병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언니가 혼자 됐잖아. 혼자 됐으니까 더 막 대놓고. 그럼 원래 살아있을 때도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쵸. 한 7, 8년은 불륜 관계였죠. 2년 전에 자기 그 형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시기적으로 딱 맞는 거야. 남자가 정말 자유롭게 막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와이프는 남자랑 사이가 그냥 대면 하니까 남자는 와이프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야 사실. 처형의 남자를 신경을 쓴 거야. 처형이 남편을 조심하니까 조심조심 살았던 거야. 만나면 7, 8년을. 그러다가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막 그러고 다니는 걸 나중에 알았죠. 결국 이혼은 했대요, 둘이. 이혼을 했죠. 난리 났었죠. 절연하고 막 이렇게 다 됐겠네요. 절연하죠 당연히. 아니 그때 뭐 거의 막 살인 날 뻔했어요. 되게 다양한 직업들의 어떤 애들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한 거는 의사들이 좀 많아요. 되게 큰 요양병원 원장인데 좀 이상한 것 같다. 남편이 뭐 허구한 날 뭐 모바일로 이렇게 채팅해가 여자 만나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나이도 60대 중반 정도 되시고, 근데 60대 중반 되신 분이 키도 되게 좀 아담하시고 이제 젊어 보이시는데 스포츠카를 타요. 포르쉐 스포츠카를. 그래서 와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만나는 여자애들이 여중생들 여고생들인 거야. 진짜로. 그래서 뭐야 이거. 그 추적을 하다가 의뢰인한테 보고를 했지.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모바일 폰으로 이제 여자애들을 뭐 가출팸도 있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컨택을 하고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는 돈은 10만 원 단위가 아니야. 무조건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주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서 계좌 이체로도 막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와이프가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하는 동시에 같이 이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얘는 만나는 사람 무조건 미성년자 애들만 만나는데 이거 사실 범죄거든요. 범죄인데 이 상황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의뢰인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의뢰인이 이 남자의 서재부터 해서 막 모든 서랍장부터 다 센터를 다 털었어. 이 남자에 대해서. 근데 CD 플레이어 있잖아요. 옛날 CD 플레이어 MP4 말고 CD 플레이어 같은 게 공 CD 같은 게 한 7, 80장이 나와요. 그거를 컴퓨터에 놓고 돌아봤더니 다 로리타야. 로리타가 뭔지 아세요? 소아성애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리타라는 게 로리콤이라고 해서 로리타 컴플렉스라고 해서 로리콤이 1980년대 일본으로 문화가 넘어가서 일본 애들 되게 그 문화를 확장을 시켜요. 옛날에 우리 아이돌 80년대 90년대에 일본 아이돌 그룹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전에. 그 당시에 보면 막 교복 입은 애들, 여중생, 여고생 교복 입은 애들이 아이돌 그룹 막 나오는데 그게 8, 90년대 일본의 대중음악 트렌드예요. 어쨌든 소아성애에 대한 어떤 그런 흥분을 갖고 있는 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놈이었던 거야. 이 65세 포르쉐 타는 놈이.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오늘 내일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발현이 돼서 충동적으로 어린아이를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보통. 그런 포르노를 아동 포르노를 계속 많이 봐왔던 거죠. 그래서 CD가 7, 80개가 나오고 컴퓨터 파일 뭐 잠금 암호화된 폴더에서도 뭐 수십 개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형사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 그 이후 구속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불륜의 외도 증거를 찾아 나가다 보니까 정말 나쁜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죠. 저도 애를 셋을 키우는데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소아성애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는데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소아성애 환자가 많대요. 최근에 이 의사 3명이 좀 충격적이었고 한 몇 달 전에는 이제 검사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여자 검사거든요. 남편도 검사예요. 여자 검사가
변호사랑 그렇게 하고 다녀요. 막 낮에. 이 남자애는 검사고. 근데 검사가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사회 통념이 탐정한테 의뢰하고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검사가 검사하고 중간에 나와서 생활하고 있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서 의뢰를 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다 보안 유지하고 막 만나는데 사우나에서 만나재 의뢰인이. 그래서 왜 사우나에서 만나냐? 배도 많이 나고 요즘은 사우나에서 만나니까 다 벗고 만나야 된대. 왜 그런 건 나중에 알았죠. 녹음을 할까봐. 자기는 이제 신원이나 이런 게 다 확실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거나 이런 뭐 탐정이나 이런 데는 걸렀겠죠. 네. 예, 그 제자랑 같은데 얘라면 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의 각색을 한 거예요. 사실 전체 검사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일도 있더라. 그래서 다 잡아서 우리 전문 변호사 때 보냈죠. 네. 그래서 검사님 변호사 선임 하셔야겠어요. 뭐 이렇게 혼잣말로 그랬던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또 이제 경찰인데 현직 경찰인데 여기도 경찰 부부거든요. 이건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벌써 한 5개월 뭐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경찰 애가 성매매 중독이에요. 성매매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둘이 성관계를 했는데 곤지름을 걸렸어요. 여자가. 곤지름. 성병의 일종이라고 해요. 헤르페스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성관계를 통해서 생겨야 되는데 여자는 아이가 2살이니까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결혼 전에도 자기는 곤지름이 없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갔는데 곤지름인데 그 과정에 이 의뢰인이 딴 남자하고 한 것도 아니래요. 자기 말에 의하면. 그게 맞다라면 믿을 수가 없어. 의뢰인 말도. 병이거든. 근데 어쨌든 그게 맞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의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러고 다닌지를 좀 해달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우나에서 만나자고는 안 했지만 여성이니까 정말로 막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막 보안 유지를 계속 얘기해. 아니, 보안 유지 걱정하지 마라. 국회의원도 하고 다 했다 나는 올해. 연예인도 되게 하는데 입만 뻥끗하면 헤드라인 되는 뉴스 많다. 연예인들은 특히 다 보안 유지하면서 하니까. 왜냐면 저도 제가 다 얼굴이 오픈돼가지고 방송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서로 좋은 거야. 안전하게. 그래서 했었는데 그 셔츠룸 뭐 이런 데 있어요. 뭐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국밥에 소주 먹는 걸 그런데 안 좋아해요. 워낙 사람을 못 믿어서 못 가는데 그런 데는 이제 셔츠만 입고 하의를 안 입고 들어오는 데래요. 대학생들이 자기 신분증, 학생증도 보여준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여주고 이제 뭐 하겠죠. 유사성행위도 시작을 해서 걔는 셔츠룸을 자주 갔어요. 삐번인 날 셔츠룸을 하고 지가 이제 근무하는 날은 또 단속 나가고 했겠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인간에 대한 뭐 그런 거가 좀 충격적이긴 해요. 일단은. 그럼 저는 이런 직업의 사람들을 보면 또 생각이 나. 옛날에 카사노바 신부처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동물이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틀린 것 같아요.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데는 일단 멀리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의뢰를 받다 보면 개인 조직 안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의뢰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당사자가 아닌데. 금융에서 본점인데 경기도에 그 안에서 세력이나 어떤 시기 질투가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는 결혼도 했고 집도 사고 아이도 뭐 아들 딸 낳고 정말 잘 나가는데 이게 있어. 오피스 허즈번드가 있는 거야. 여자가 이 사람이 되게 잘 돼. 그러다가 과장인가로 승진한 거야. 근데 의뢰인은 여자라니까. 의뢰인이 전화를 해서 정말 부도덕하고 직장 내 불륜을 하고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 좀 조사를 해서 이 여자를 회사에 알리고 남편한테도 알리고 싶다. 내용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동료 직원. 그래서 못 믿겠죠, 사람을. 그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막 월미도 가서 끌어안고 뭐 이러는데 얘도 같은 회사 근무하는 유부남이에요. 같은 금융회사. 그걸 어떻게 해요? 의뢰니까 다 알려줬죠. 만약 이런 건 안 하는데 그 사람을 해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데 누가 봐도 부도덕하잖아요. 뭐 직장 내 불륜 이런 건 잘못된 거니까 어쨌든 자료는 제가 취합해서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여자의 남편으로 갔겠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선을 정말 많이 넘지만 않으면 의뢰를 받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 내 불륜이 가장 많고 그다음 동호회 불륜이 많다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 불륜이 많은 만큼 걸릴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이걸 찾아내는 방법은 항상 내 신복이나 첩보원이나 정보는 심어놔야 돼. 죽기 살기로. 내 남편이 어디 은행 다녀. 그러면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고 꽃도 사가지고 가고 막 간 김에 이 대리님 옆에 사람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구워 삶아놔요. 이건 이제 정보원이잖아요. 그래야 얘가 알려줘 나중에. 어떨 때는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심할 정도로 부부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동료가 그 와이프한테 알려줘가지고 발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 진짜. 공사였거든요. 진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자가 40대 후반이고 여성분이 남성은 50이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은 거예요. 당신 남편 해도 너무한다 진짜. 15년 됐다 둘이. 어머. 이제 입사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발령 받아서부터 거의 쟤네는 부부다. 그래서 와이프가 알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잘 다녀요. 15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직장 내 둘 다 공무원이에요. 공기업. 둘 다 각자 유부남이에요. 그럼 15년이나 했으면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인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 나이가 있어요. 남자가 50이에요. 여자도 47, 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5년 됐으니까 한 30대
중후반 뭐 대리 때부터 한 거지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만 입을 닫으면 회사 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탕비실에서 난리를 치든가 야간 근무할 때 불 끄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카메라가 없는 데서 하면 되는 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얘들이 우리 지겨운데 밖에 나가서 한번 하자 이럴 때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잡을 때 정보원을 꼭 구워 삶아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구워 삶아 혹시 모르니까. 특히 공무원이 많은데 제가 의뢰받은 거는 공무원들이 분류를 해도 타격감이 없어 애들이. 진짜로 잘만 다녀요. 왜 그런 거예요? 공무원에 보면은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적용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 상사들이. 그 제 생각에는 걔네들도 그러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닐까. 너무 많은 뭐 분류이 너무 많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 안에서 에피소드들이나 해결 방식들, 절차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교실에서 선생들도 있었어요. 교실에서요? 급식 이거 하는 여자하고 남자 선생하고 한 적도 있고. 어머. 별일 다 했어요.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들은 거죠. 와이프가 의뢰를 한 거예요? 다른 거를 하면서 이 옛날 이런 적이 있었다. 2년 전에. 들어본 가관이죠. 그러니까 탐정한테는 그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해요. 자기 남동생의 부인, 재수 씨네. 의뢰인 남자인데 네.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네. 자기 친 남동생이 와이프라는 거예요.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 것 같대요. 그 남편이 왜 안 하고 본인이 하냐 그러니까 통화 받을 상황이 아니래요. 특수한 직업이래요. 그러니까 군인이야 그랬더니 말을 얼버무려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여자를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남자. 그러니까 외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세탁물을 찾아가지고 오피스텔에 갖다 주고 그 남자랑 같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랑 그런 관계인 거야. 자기 남동생의 와이프랑. 싫어해 싫어. 나중에 알은 거야 내가. 왜 남편이 안 하고 형이 하지? 남편은 빠져있고. 남편은 알 수가 없지. 그런 관계인데. 그 남편은 자기 형하고 와이프랑 그런 관계인지도 몰라. 또 와이프가 형 말고 또 딴 놈을 만나는 것도 몰라.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골 때리죠. 이 남자 피해자야. 이 남자의 와이프는 대상자는 남편의 형하고도 이런 관계였고 되게 오래된 관계야. 한 3, 4년은 이상은 된 것 같아. 얘기하는 게. 옛날에도 좀 이상해서요. 뭐 한 2년 전에도 좀 불안한 일을 자꾸 해서요.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된 사이야. 근데 또 딴 놈이 또 있는 거야. 지금 이 여자가. 남편 말고. 그러니까 남편 말고 남자가 2명인데 그 2명 중에 한 놈은 형이라고. 친형. 골 때리죠. 근데 이거를 이 남편이 알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형이랑 대상자랑 그런 관계인 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지. 나중에. 형이 직접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 얘기는 안 하지. 근데 남자를 찾았잖아요. 자기가 지칭한 오피스텔이 있어요. 거기로 왔다 갔다 한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미 이 형이 동생의 와이프지. 얘한테는 애인이지. 얘 차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한 달 넘게 붙여놨던 거야. 이상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도 또 의뢰도 못한 거죠 사실. 속으로만 건 거 아는 거야. 모 오피스텔을 계속 간대요. 그런 얘기는 또 우리한테 안 했어. 위치 추적기로 자기가 봤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모 오피스텔을 들어간다. 우리가 그대로 보고를 했지. 어떤 남자가 나온다. 어떤 남자 이렇게 생겼다. 얘는 이제 부글부글 하는 거지. 이 새끼 막 하면서 뭔가 그때 오피스텔에 뭐 이런 얘기를 해. 알아요 여기?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GPS 붙여가지고 확인했대 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 표정이 그리고 얘가 막 불륜하고 있다 그런 표정이 아니고 이 전체 사실을 다 모르는 해맑은 표정이에요 다.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자니까 처음에 이상하다 했지. 그 형은 혼자였던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정말 과도하게 막 흥분을 하고 누가 봐도 자기가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해맑다니까 둘이. 근데 본인이 흥분해서 맞아요. 막 그때 그놈 오피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럼 그 본 남편 결국 모르고 끝났어요 이 일을? 모르고 끝났죠. 그리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불쌍하긴 해도. 왜냐면 의뢰인하고 또 약속이잖아요. 장모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이가. 엥? 장모랑 사이가요? 장모하고 사이하고 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나이가 어린 애들.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려. 나이가 어려. 그럼 장모하고 별 나이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장모랑 뭐 한 6, 7살 많은 거예요. 장모도 이제 서로 그러다 눈 맞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딸이 의뢰를 하신 거예요? 딸이 의뢰를 했는데 엄마인 거 모르고 했죠. 어찌까. 그런 경우 있어요. 거기는 이혼을 하고 엄마하고는 다시 푸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구나 이게 딱 명제가 딱 떨어져요. 옛날에 내가 30대 때는 한창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닌 적이 있거든요. 네. 그전에는 불교였고 지금은 이제 다 믿어요. 모든 신을. 뭐 하나 걸리겠지 하고 다 믿는데 30대 때는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이렇게 동물과 구별되는 뭐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냥 인간은 동물인 거예요. 인간이 동물
나처럼 어떤 원초적인 본능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좋게 쓰이면 이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연예인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거 다 끼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좋게 쓰이면 정말로 좋은 에너지로 쓰이는 건데, 이걸 꼭 누르면 뭐 풀 데가 없어. 회사 열심히 회사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밤에 가서 이상한 데서 풀고 막 이러잖아. 룸사롱 가서 놀고 막 셔츠룸 가고 잖아요. 경찰관이 그럼 되냐고. 나 걔 어디 경찰서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탐정이라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수백 명 수천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주 한 잔으로 풀어요. 다 죽을 때까지 보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텔레비에 나왔네. 지금도 저러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연예인 중에. 진짜요? 근데 조용히 살죠. 별일이 다 있는데 자기가 바람을 폈는데 남편한테 소송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받고 있는데 남편도 있는지 봐주세요라는 의뢰도 있어요. 남편의 핸디캡을 잡아주세요, 이런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의 어떤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면은 있는 것 같대. 근데 말이 좀 안 맞아. 들어보면 깨끗해. 한 2주 동안 정말 깨끗하네요. 뭐 이래요. 무슨 악당들이 뭐 별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탐정으로서 뭔가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보람은 그런 거죠. 배우자 외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99%가 약을 먹어요.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그리고 실제로 6층에서 뛰어내린 사람도 있었고, 정말로 충격 속에서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데 대부분은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외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나 외도해야지 뭐 맞박에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고, 걔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창과 방패예요. 막 숨기거든요. 정말 열심히 숨겨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정보 정말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접하는 게 또라이 취급을 받는 거야. 갑자기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러면 표정 막 이러면서 막 냄새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바지를 내리게 해. 들어오자마자 문 앞에서 바지 내리게 한 다음에 여기 다리털에 막 냄새를 맡아봐요. 여자가 남자 다리에. 옛날에 실제로 다리털에 고등어 구이 냄새가 배서 의뢰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옷을 딱 벗고 그냥 사각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안 씻었잖아요. 안 씻었는데 딱 자는데 자기도 하려고 딱 누우니까 뭔가 고등어를 구워 먹은 냄새 있잖아요. 우리 방에서 고등어 구워 먹으면 냄새나. 그게 다리에 밴 거야, 남편 다리에. 그 남편 다리에다 대고 다리털에다 대고 냄새를 맡으니까 고등어를 누가 꺼준 냄새가 난대요. 의뢰한 내용이 그거예요. 처음에 딱 들으면 뭐지? 뭐 이러는데 되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래서 고등어를 식당에서 먹었으면 살해는 안 되겠죠. 옷만 냄새 맡으면 되는데, 옷을 맡으면 옷은 안 나, 냄새가. 털에서만 나. 그러면은 벗고 먹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당에서 먹은 거보다는 방에서 먹었으니까 진하게 표피에 뱉겠죠, 털에. 그런 추론이 되니까 추적을 해요. 추적을 했더니 실제로 상간녀랑 방을 얻어놓고 살아. 저녁을 밖에서 안 사 먹어. 딱 끝나면은 글로 들어가서 밥 다 챙겨 먹고 7시 반 8시에 나와. 딱 밥 먹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마중도 이렇게 밖에서 이것도 해줘, 상간녀가. 이렇게 약간 주부처럼 옷 입고 있고 밥만 해주고 보내는 거야. 밥하고 이제 가는 거지. 한 2시간 반 정도 딱. 그러니까 그게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런 것처럼 이 여자는 그 이후에 이혼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 많이 이혼하고 만난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조건 냄새만 맡고 다닐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런 것처럼 갑자기 냄새를 맡는데 그 증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러고 어쨌든 자기가 의부증 환자, 의처증 환자로 받는 게 가장 1단계 억울한 일이에요. 그게 내가 확실한 증거를 잡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의혹만 제기하다가 미친 여자 취급받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탐정한테 의뢰를 했는데 미친 이상한 놈들이 너무 많아. 막 옛날에 불법 흥신소에도 힘든 사람, 진짜 한강 가고 싶은 사람 뺨 때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증거잡을 의뢰한 사람을 또 막 등쳐먹고 이런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정말로 제대로 탐정 열심히 해서 증거를 잡아서 증거를 들이밀면 그 사람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실체적 진실이 파헤쳐지는 거고, 어쨌든 간에 부부간에 외도한 거는 형사처벌 받을 일은 아니지만 민법 840조에서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간주는 하니까, 법적으로, 민법적으로는 불법이니까 바람 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정상화를 시켜놓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좋아하죠, 의뢰인들이.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딱 그거 하나죠.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너무너무 많은 게 외도고, 흔들릴 수 있고 유혹받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외도가 맞는지 아닌지 이것도 궁금할 수 있고, 또 이런 게 외도가 확실하다라는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뭐 그런 프로세스들, 이런 거가 막막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거는 외도가 맞다 아니다, 이거는 외도가 맞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컨설팅이나 상담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촬영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의뢰를 할 때 의뢰인들이 이제 뭐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와이프가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은 심신미약 상태거든요. 의뢰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99%는 약을 먹어요. 그리고 자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나는 진짜 내가 이제 이런 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배우자의 외도가 상대방한테 이 정도의 충격과 이 정도의 고통을 주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어렸을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을 하다 보면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걸 경험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탐정을 찾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약간 심증이 가고 이런 분도 있을 거고 탐정업을 하시는 분들도 방송을 보시면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인격 살인이라고 봐요. 인격 살인.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의 어떤 인격과 감정을 정말로 죽이는 거죠. 멘탈이 나간 분들이 제가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약을 먹었어요. 한 1년 이상 먹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의뢰인들이 저를 찾아오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를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이래요. 저는 맨날 밥 먹듯이 일어난 일인데 저한테는. 우리 PD님 경찰서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고소건 피고소건 변호사 만날 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변호사 만날 일이 생기거나 경찰서 갈 일이 생기면 굉장히 충격적이겠죠.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내가 이런 일이 겪을 줄은 몰랐어요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첫 번째, 내가 이런 일 있을 줄 알았어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고 정말 아이들한테 잘하고 이런 사람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어디 가서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펴 친정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엄마 걱정할까 봐. 친정집에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이런 심리가 되게 많아. 남자들은 엄마 얘가 뭐 이런 게 좀 철없는 남자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은 속이 좀 깊거든. 그래서 가뜩이나 우리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우리 아빠 혈압도 있는데 이런 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해.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를 누구한테 쏟아내겠어요? 나한테 쏟아내는 거. 나도 미쳐버리겠어. 새벽 2시 3시에 막 전화가 그러니까. 근데 누가 들어줘요? 그런 존재의 컨설팅이나 어떤 조력자나 같은 콜라보레이션을 해주는 들어주고 이런 역할까지 하니까 이런 일들에 처해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많아.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아.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이런 일을 겪으시는 분들 그렇게 위로를 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지금부터 잘 헤쳐나가면 되겠다. 이런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나를 희생해서 남편이 먼저고 가정이 먼저고 아이가 먼저고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병원을 가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당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내 거 챙길 거 챙기고 내 행복이 항상 먼저다.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이 새끼랑 끝까지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른다니까. 애들이 다 커봐야 알아. 언제 이혼할지 몰라. 50대 60대 이혼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이혼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소유했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이제 함께하는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되 정말 모든 걸 올인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크니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뉴사이드 채널 100만 구독자 갈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PD님도 화이팅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